아, 오케이. 사료 가기 합시다. 그 사료 펴보시면 맨 앞쪽 1단원 미래엔 사료 볼게. 마이크 들기가 힘드네. 자, 백제 귀족회의 호암사에는 정사함이 있대. 자, 일단 이 호암사라고 하는 사찰은 백제 마지막 수도 도시가 어디지? 어, 사비성이죠. 그 사비가 현재 지명상 충남 부여란 말이야. 그 부여에 사비성이 있는데 호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바위 하나가 큰 게 있다 그랬지. 그 바위 앞에서 왕과 귀족들이 회의를 한다 그래서 정사를 논하는 바위라 해서 정사암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딱 봐도 1번 사료는 어떤 국가에 관련된 사료야? 백제 귀족회의 정사암회의 관련된 사료고, 이 정사암회의를 주관한 최고 귀족 관직을 뭐라고 부른다고? 상좌평. 이왕 귀족회의 관련해서 사료 나왔으니까 다른 나라 귀족회의도 보자. 고구려 귀족회의 이름. 제가회의. 주관 최고 귀족 대표를 뭐라 그래? 대대로. 그렇지. 신라는 뭐라 그래?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고, 원칙이 뭐야? 만장일치제죠. 그러니까 귀족 대표들 중에 한 놈이라도 나 싫은데 이러면 회의 결렬되는 그런 회의지. 자, 그럼 이를 주관한 최고 귀족 관직을 뭐라 그래? 상대등 이렇게 불렀다. 자, 2번 볼게.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있네. 그럼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19세기 유득공이 만든 발해고라고 하는 역사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남북국 시는 이 시대 아니야. 고구려하고 백제가 무너지고 나서 고구려의 후손인 대조영이가 동문산을 근거 삼아서 만든 나라 발해가 만주 땅에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통일을 완수한 신라가 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우리나라 왕조가 있다 해서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불러요. 3번 갈게요. 볼게. 고려의 성립과 통치체제 정비. 내가 빨간색 쳐놓은 데 있죠? 여기다가 빈칸 뚫어놓으면 킬럼 됩니다. 태조가 포정전이라는 궁궐에서 즉위를 했대. 어디서 즉위? 포정전이라고 하는 궁궐에서 즉위했대. 그 사료 강의 너네들은 처음이라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가끔 제 사료 강의 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이 선생님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죽일 거야 진짜로. 나 진짜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포정전에서 즉위했다. 나라 이름은 고려로 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했대. 왕건의 연호가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왕건의 연호가 뭐래? 천수래. 자, 그러면은 여기 사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딱 이 두 개의 단어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각 황제별로 연호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으니까. 고구려, 광개토, 태양 연호 말해봐. 영락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 버풍왕 연호. 건원이죠. 자, 그 다음에 발해를 건국한 고왕, 대조영의 연호. 천통이죠. 무왕의 연호. 인안이었고 문왕의 연호. 대응과 보력, 선왕의 연호. 건은 고려 태조 왕건, 천수, 광종. 광종이 제일 중요한데. 광덕 준풍이에요. 그래서 연호 잘 외워놓으시고. 자,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4번 대간의 서경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대간이라고 하는 관직은 고려시대 어떤 두 관원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렇지.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라고 하는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어사대 관원들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관장하는 어떤 관원들. 그렇지. 낭사는 어떤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야. 그렇지. 중선문화성에 소속된 하급 공무원을 낭사관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둘을 대간이라 불렀고, 대간이 갖고 있는 특수권한 세 개 말해봐. 서경권, 서경권은 관리 인사권을 말하는 거지. 승진시키거나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거나. 그 다음이 간쟁 쓴소리 할 수 있는 거나. 또 하나 더. 그렇지. 봉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왕의 잘못된 명령을 되돌리는 거지. 뭐 지금 따지면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종이 황간 정함을 종칠품 관료로 삼았다. 어사대에서 황간이 관리가 된 것은 예법이 없는 일이라여 뭐 했대? 간쟁을 했대. 어사대가 뭘 할 수 있어? 간쟁을 할 수 있어. 왜? 대간의 권한 중에 하나니까. 이해돼? 오케이, 넘어가. 이거 나오면 대간 사료야. 그래서 자, 5번 갈게요. 문벌사회의 형성과 동요. 최사추는 최충의 손자이다. 모르셔도 돼요, 이 인물들. 자,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서 문종 때 과거에 급제했대. 자, 문종 때 뭐에 급제했어, 이 양반이? 과거에 급제했어. 자, 그리고 아래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유인저가 모두 최사추의 사윤이 문벌의 성대함이 당시 비길 바가 없었다. 자, 얘가 신분이 뭐야? 문벌귀족이야. 보통 이 문벌귀족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관직에 제수받을 수가 있지. 자, 음서 종류 두 개 물어볼게. 음서 종류 두 개 뭐야?
문음하고 봉음이지. 자, 이 문음이 뭐야? 집안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있으면 그 관료 자제에게 공짜로 관직을 주는 걸 말해. 그럼 공음은 뭐야? 뭐 개국공신도 있겠지만 공신의 자제겠죠. 공신의 자제들에게 관직을 공짜로 제수해 주는 걸 말하는데, 고려시대 문벌귀족 애들은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많이 합격을 했다? 과거까지 많이 합격을 했다. 음서는 어쨌든 내 능력이 아니라 가문의 백발로 관직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까지 합격해줘야 왕께서 자기를 높은 관직에 써주시겠죠. 자, 6번 갈게요. 가문의 힘으로 1등이다. 김돈중. 김돈중 누군지 기억나? 정중부의 수염의 불질을, 와, 니네 둘이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와, 이거 한 놈도 기억 못 하는데. 자,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인종 때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했대. 이 양반도 뭐에 급제했대? 과거에 급제했대. 문벌귀족이 이제 과거를 봤다라는 거잖아. 그지? 지공거가 뭐냐면 과거제 출제위원을 지공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제를 내는 출제위원을 지공거라 그러는데, 한 유충 등이 처음에는 2등을 주었는데 왕이 그 아비를 위로하려고 1등으로 올렸다. 일단은 이 김돈중이든 김부식이든 뭐야? 문벌귀족 당대 최고 권력가였죠. 특히 김부식이는. 그러니까 왕도 역시 이 문벌귀족 김부식의 힘이 두려워서, 원래 김돈중이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장원 1등이 아니라 2등이었는데 장원 급제로 올려줬죠. 1등으로 성적 조작시켜준 거지. 그만큼 고려중개 기득권 세력인 누구의 힘이 셌다? 문벌귀족의 힘이 셌다라는 거야. 자, 문벌귀족의 유래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고려 건국했을 때 개국공신 세력을 지방 세력과 뭐라 그러지? 호족이라 그래. 근데 중기 때 호족들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쪼개진다 그랬잖아. 나는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놨고 고려 건국에 이바지한 개국공신 세력으로서 중앙관료로 살아야지. 얘네들이 중기 때 권력이 안정화됨에 따라 뭐라고 불려지는 집단이 돼? 문벌귀족. 근데 나는 원래 지방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지방에 짱 박혀서 살아야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뭐라 불러? 성종대 이후로 향리라고 불렀죠. 아무튼 이 문벌귀족은 말 그대로 가문 문자의 귀족 벌자 한 가문 안에서 뭘 계속 세습하는 새끼들, 관직과 재산을 세습하는 새끼들. 그럼 얘네들의 관직 세습법이 뭐야? 아까 얘기한 음서제도인 거고, 재산 세습 방법, 토지 세습 방법은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을 매개로 토지를 대대손손 세습을 했죠. 공음전이 뭔지 기억나세요? 5급 공무원 이상한테 하사하는 땅이죠. 5품 이상의 고위급 관료한테 하사하는 땅. 근데 이 땅이 뭐가 돼? 자손한테 잘했어. 세습이 되는 영업전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공음전이한 땅을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면서 재산을 집에서 세습을 한 거지. 왕실과 외가 친척 가문 관계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권력을 잡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어요? 이자겸이 있었죠. 넘어가세요. 뭐가? 7번 갈게. 자, 거란의 침입을 격퇴한 강감찬. 거기 위에 이렇게 적혀있네. 고려를 위기에서 구한 문신들. 강감찬 신분 뭐라고? 문신이라고. 자, 고려시대에는 숙문천문사상이라고 해서 문가는 우대는 하는데 무가는 항상 천대시해오겠지. 왜? 쿠데타 일으킬 가능성이 크니까 얘들한테 힘 자체를 안 준 거잖아. 자, 그럼 고려 거란전쟁 귀주대첩 전투에서 활약한 강감찬 역시 신분이 뭐였다? 문신관료였다. 그리고 밑에 거 이렇게 차례 한번 볼게요. 윤관 휘하에, 윤관 여기까지는 솔직히 읽어도 돼. 윤관이 어떤 민족하고 싸워서 이겨? 그렇지.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 애들을 동북 구성 자리에서 축출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두 명의 신부는 뭐였다? 문관이었다. 그만큼 무관들을 차대하는 사유였다라는 걸 뽑아낼 수 있는 사료겠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지. 이 강감차 사료를 버릴 필요가 없어.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로 엮을 수 있어? 고려 거란전쟁사 관련한 사료 문제로 엮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윤관장군은 고려하고 어떤 민족 간의 그 대립? 여진과의 그 대립 역사를 물어볼 수 있는 걸로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죠. 윤관 관련해서는. 그 윤관 장군이 그 동북 지역에 있는 여진족 몰아내고 거기에서 여진족 몰아낸 걸 기념 삼아서 비석을 올리잖아. 그걸 그려놓은 그림. 척경입비도 그래요. 아래 척경입비도 써놨으니까 별표 치시고 8번. 야, 여 사료는 별표 쳐라. 이거 거의 무조건 나오는 사료야. 8번. 만적의 난 사료죠. 근데 이거를 보고 만적의 난인지 알아 먹어야 돼. 자, 산호비 만적 등이 뭐 이런 걸 빼놓겠죠. 이것부터 시작할 거야. 만약에 이걸로 문제가 나온다면 무신의 난 이래 고관대작이 천민에서 많이 나왔다. 이유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집주인 최충원이
권력 잡기 전에 그 전이 노비 출신의 이음이가 권력자였잖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후장상은 왕씨가 또 따로 있고 장수씨가 따로 있냐라는 소리야. 우리도 집주인 최충원을 죽인 뒤 노비 문서를 불태워 신분을 해방시킨 뒤 개경을 점령하면 권력자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만적이라는 사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유형 같은 거 내가 한번 뽑아내 볼게. 만적이가 누구의 산업이야?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최충원이가 반대 세력 제거 목적으로 만든 기구가 뭐지? 교정도감이죠. 그래서 교정도감에서 반대 세력이 숙청당하고 있어. 이것도 정답이겠지. 그렇게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 만적이 반란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야? 개경. 그렇지. 이거 관련해서 지도고르라는 지도 유형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예. 거기 아래요. 아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림을 못 그려. 미안해. 선생님 진짜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대충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38선 있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경기도잖아. 여기 중앙이 서울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선하고 서울하고 너무 가까워서 세종으로 뭐 수도 이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아무튼 여기 38선 바로 이북 지역이 황해도라고 하는 북한 지역인데 거기에 개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거기가 개경 송악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개경 밑에 한양인 거지. 서울. 됐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란 일으키면은 만적은 아니라고. 열로 수도를 옮긴 거지. 1394년에 이성계가. 자, 아무튼 여기에서 반란 일으키면 누구야? 만적이.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밑에 충청남도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면 망이 망소이 형제. 자, 그리고 초정과 운문 지역에서 봉기했으면 경상도 김삼이 효심의 난이죠. 그렇지. 그렇지. 서경에서 조이총의 난까지. 서경이 평양이지. 아무튼 간에 요거 지도 위치 고르는 문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할 거 넘어갑시다. 자, 9번 갈게요. 딱 두 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9번. 최씨 정권의 호화로운 강화도 생활. 자, 최후가 잔치를 열었는데 비단으로 산더미같이 장막을 만들고 가운데 그네를 메웠다. 악공이 뭐냐면은 그 반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우미.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건 이제 노래 연주해주는 사람이죠. 각각 은 3근씩을 주고 기녀 광대에게 비단 주었다. 자, 일단은 이 최후가 있었을 때가 13세기 무신집권기 권력자잖아. 그지? 자, 그럼 최후는 어떤 민족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몽골하고 전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몽골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최후가 있는 장소는 이때 당시 어디로 뽑아낼 수 있어? 강화도 섬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강화도에서 온갖 사치향락 생활을 몽골하고 전쟁하는 도중에 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경제사 할 때 배우는 건데 지금 니네들 앞쪽 사료에 나와 있어서 자, 고려는 세금을 배로 운반해. 바닷길로. 좋은 제도라 그래. 그러니까 육지길은 이미 몽골 병력들한테 점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원래 바닷길로 선박으로 운반을 하지 조세를 강화도에 그래도 세금이 계속 들어왔던 거죠. 이 세금 갖다가 플렉스 지랄하고 있는 거지.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9번 사료 주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몽골과의 전쟁사 관련한 선지 뽑아낼 수 있다라는 소리야. 10번 갈게. 하층민의 항전, 충주성 전투. 몽골 병력이 오자 충주부사 우종좌, 판관 유홍익 등은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오직 노비군과 잡류 별초만이 힘을 앞에 이를 격퇴하였다. 이 충주성 전투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고려하고 어떤 민족하고 전쟁한 거야? 몽골하고 전쟁한 거야. 밑에다 써놓기는 했지만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고려하고 몽골 1차 전쟁 배경 말해보세요. 몽골 사신 저고여가 개경에 방문하고 압록강을 넘어갈 때쯤 여진족 애들이 고려 장수 옷을 입고 몽골 사신 저고여를 죽였지. 저고여 피살 사건이었어. 근데 이거를 고려 황실 소행인지 알고 오고타이칸이 군대를 일으켰고 대표적인 전투가 북경의 귀주성 전투인데 이 귀주성 전투를 이끌었던 장수 이름은 고려 장수 박서 장군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 정리합시다. 2차 전쟁은 왜 일어났어? 최후가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개경으로 돌아오라고 몽골 황제가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강화도 천도를 배경 삼아서 몽골 군부대가 군사를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지. 경기도 용인, 처인, 부곡 전투지. 자, 이 처인 부곡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를 죽이는데 큰 공을 세운 승려 이름 김윤후 씨죠. 요거 특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 김윤호와 처인 부국민들한테 고려 황제는 전쟁 끝나고 감사함을 느껴. 여기가 차별구역이었는데 일반 현구역으로 승격을 시켜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차 전투죠.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충주성 전투예요. 여기 또 누가 계셔? 그래. 지금 이 사료는 충주성 전투에 관련된 사료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또 순서대로 배열하시고 외부 사료까지 응용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무튼 이거는 고려 몽골 전쟁사고 6차 전쟁은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공부해. 다인철소 전투가 있어. 이 다인철소 전투에서도 소주민들이 연합해서 몽골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여기도 뭐로 승격됐겠냐? 일반 현구역으로 승격이 되게 된 거야. 됐어? 다인철소 향부국 소할 때 소야. 11번 갈게. 공민왕의 개혁정치, 기철 등의 권세를 믿고. 기철이 나왔다. 기철이 누구야? 뭔 친원세력, 범은세족이라 하자. 범은세족. 공민왕 때 최고 가는 권력자였죠. 자, 그러면 기철이를 숙청했다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했대. 자, 그러면 이거는 다 두 개다. 어떤 왕을 말하는 사료야? 검은세족을 견제하고자 하는 공민왕에 관련된 사료야. 자, 그러면 내가 딱 봐도 뭘 물어보겠냐? 공민왕의 업적 물어보겠지. 공민왕의 업적 다 통틀어서 무슨 정책이라 그래? 원나라한테 독립할 거야. 반원 정책. 그럼 이 반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원나라가 고려 조정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지. 강남 지역에서 자기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어. 그들의 특징은 홍색 깃발과 홍색 두건으로 무장했다 하여 홍건적의 난이 발생했죠. 중국 땅에서. 그래서 홍건적 무리하고 싸우느라 원나라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공민왕은 그때 독립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자, 어떤 헤어스타일 폐지? 변발 폐지. 그리고 어떤 풍속 금지? 몽골리안 풍습 금지. 몽골풍 금지. 몽골풍 금지. 그 다음에 친원파 누구를 숙청? 기철, 기왕후 오빠죠. 그죠? 기철 숙청. 그 다음에 일부 사사 체제를 다시 뭐로 복구? 이성육부다. 고려는 삼성육부 체제를 사용한 적이 없어. 이성육부 체제로 다시 복구. 중서문화서 상서성이 이때 다시 부활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리고 천령 이북, 즉 화주 땅에 설치한 천령 이북 지배기구 쌍성 총관부를 이자춘, 그 다음에 이성계 유인으로 시켜서 99년 만에 고려 땅으로 수복을 하게 됐죠. 쌍성 총관부 탈환.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명 1대 왕제인 홍무제가 달라는 땅이 이 땅이었잖아. 그지? 기억나죠? 자, 그리고 검은세족의 문신 인사 중심 기구인 뭘 혁파해? 정방을 혁파해서 검은세족 입맛에 맞게끔 인사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한 거죠. 정방 혁파. 그 다음에 신돈을 판사에 임명해서 검은세족의 땅과 노비를 뺏기 위해서 무슨 개혁 기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고 검은세족 견제 목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한 어떤 신은 관료들을 옆에 따도 신진, 사대부,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이 이때 싹 다 등용이 되게 된 거죠. 끝.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나오면 킬러예요. 대소신료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시기에 따라 좋지 않은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보자 하는 힘에 의지하여 새로운 정치를 이루고자 하니 백성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 본받으라. 자, 여기서 태조 이성계가 말한 거를 찾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킬러예요. 자, 외워요. 그냥 외워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성계가 즉위할 때 뱉은 거예요. 알겠지? 이성계 업적 물어볼 수도 있겠네. 이거 관련해서. 근데 여기서 내가 포인트로 잡는 거는 뭐냐면 12번 사료에서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의 자리에 즉위했을 때 신하들한테 뭐가 부족하다고 이게? 내가 덕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은 왕이 갖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뭐라는 거야? 덕이라는 거야. 근데 신하들이 잘 보필하니 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다스려 보겠다. 이성계가 즉위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자, 그럼 덕, 인의 예지를 강조하는 학문이 뭐지? 유학 또는 유교. 그러니까 조선은 유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토대로 건국된 나라라는 소리예요. 됐어? 넘어가. 자, 13번. 이거 나와도 킬러야. 이거 아마 난 나올 것 같아. 자, 일단 볼게. 정도전은 한양 건축을 했을 때 유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이름을 건축물을 지었대. 자, 주례, 별표. 주례가 유학 경전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따가지고 건축물을 만든 거야. 자, 일단 경복궁 동쪽에는 뭐가 있어? 종묘. 종묘가 뭐 하는 곳이죠? 역대 선왕과 그 다음에 왕비들의 위패를 안치해놓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야. 됐냐? 자, 그리고 이제 사직단을 배치했다. 사직단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사직단은 뭐냐면 땅을 관장하는
토지신과 그 다음에 공물을 관장하는 공물신의 위패를 안치해놓고 이 공물신과 토지신을 모시는 제사장이야. 일단은 조선은 농경 중심 사회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야 재정도 튼튼해지는 거야. 그래서 매해 신년이 되게 되면 왕들은 사직단에 가서 토지신하고 공물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예법이 있어요. 아무튼 요거 잘 나오니까 꼭 외워라. 종묘하고 사직단. 자, 13번 갈게요. 이달에 종묘와 새 궁궐이 준공되었다. 뒤에 궁성을 쌓고 동문은 건축문, 서문은 영추문, 남문은 광화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 위까지 외우지 말고. 자, 남쪽 좌우에는 의정부, 상군부, 육조, 사원부 등 관청이 세웠다. 이건 그냥 물어볼게. 자, 질문. 조선 전기 행정회의기구. 이름. 조선 전기 행정회의기구. 의정부저 왕명출납 담당. 승정원 국왕직속 특별사법기구 중재인 심의. 의금부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다. 한성부 조선 최고 유학교육기구. 성균관 조선왕조 실록을 집필했다. 왕의 교서를 작성했다. 교서는 이제 왕의 말을 문서화시키는 거죠. 예문관입니다. 관리들의 비리 감찰. 사헌부지. 조선이니까 간쟁 담당. 사관원 왕의 경연을 준비하고 학술 연구를 담당한다. 공문관 그 세계관청을 통틀어 뭐라 불러? 그래 맞아. 자 다음 거 갈게요. 15번. 어우 요것도 중요해. 수령 74. 어디다가 별표 치냐면 74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건 이제 중앙행정체제 아까 얘기했고 수령 74. 74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도에 파견된 지방관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팔도에 파견된 임기 1년의 관찰사야. 자 그리고 이 도 밑에 소속되어진 게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역은 부, 그 다음은 목구역, 그 다음은 군, 그 다음에 현구역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이 부목군현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고 통칭해? 수령 이렇게 불렀죠. 자 어쨌든 이 수령은 왕을 대신해서 5년 동안 부, 목, 군, 현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이잖아. 그럼 왕이 야 수령아 그쪽 지역 가갖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하거라 미션 줄 거 아니야. 그 미션 7가지가 수령 7사인 거야. 수령이 꼭 해야 되는 업무 7가지. 한번 읽어볼게. 농상, 즉 농사와 양잠을 발전시키는 일. 양잠은 뭐냐면 누에 똥구멍에서 실 뽑아갖고 옷 만드는 거야. 즉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하고 똑같은 의미야. 자 학교를 일으키는 일, 지방교육에 힘쓰라는 거지. 교육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사법권, 즉 재판하는 거는 이제 수령 사또의 역할이니까. 자 간사하고 교활한 풍속을 방지하고 군정을 정비하고 지방군을 관장하니까. 자 그리고 호구를 늘리는 일. 이제 인구 많이 나오면 세금 많이 거쳐지니까요.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이 수령 7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이거를 잘 하나 안 하나 1년 주기로 감찰하기 위해서 보낸 지방관을 뭐라 불러? 관찰사인 거야. 그래서 이 관찰사가 1년 동안 도에 파견되게 되면 전라도에 파견된 관찰사는 전라도에 있는 모든 고을을 1년 동안 다 돈다 그랬지.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해? 설문조사를 받기 시작해. 야 니네 수령 새끼가 지방교육 힘써? 그리고 이제 지방소송에 관련해서 잘 처리해? 아니요 이 새끼 병신인데요 뇌물 쳐먹어요. 그럼 그걸 왕한테 그대로 올려버리지. 그래서 이 수령의 승진과 자처는 관찰사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 수령 7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파견한 게 관찰사라고. 근데 이거는 사료에 없지만 물어볼게. 이 두 지방관을 파견할 때 원칙이 있어. 관련지와 출신 지역에 절대 파견하잖아. 상피제. 자 그럼 이 상피제 원칙에 따라 얘네들은 아무 정보가 없는 지역에 관리로서 파견되게 돼.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세력들이 나와서 도와줘야겠네. 두 집단 뭐야? 제지사족. 자 이 제지사족이 무슨 애들이야? 이때 어디에? 지방에. 뭐가? 선비, 양반 집단이. 자 옛날에 한따까리 했는데 은퇴하시고 거기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지방 양반 유지 세력을 말하는 거지.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유향소라고 하는 관청에 들어가서 수령의 업무를 그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방 기득권 세력이었던 고려시대 때 향리. 그래요.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림의 성장과 붕당에서 이거 나오면 킬러예요. 자 이거 나오면 난 진짜 무조건 이거 킬러인 것 같아. 자 잘 들어.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지방 근심하듯 하였노라. 자 이 말 나오잖아. 조광조가 쓴 글이야.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 글만 보고 어떻게 조광조인지 맞춰요? 그냥 외워.
알겠지? 이글 나오면 그냥 조광조인 거야. 자, 그러면 16번 사료 나오면 두 개의 문제 유형을 뽑아낼 수 있어. 살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이 살인은 원래 15세기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중앙 기득권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됐던 애들. 그렇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하에 등용됐던 관리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불렀는데, 자, 훈구 애들 견제하라고 어떤 주요 직책에 임용을 했어? 그렇지. 아이고, 3, 4에 임용됐던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래. 관리들의 비리를, 훈구의 관리 비리를 관찰하고 훈구애한테 간쟁하고 훈구애하고 경연하기 전에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달라는 소리였지. 그래. 자, 그래서 조광조도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고용이 됐던 경기 지역 사림이었죠.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이야.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지. 그렇지, 맞아. 조광조 씨의 업적. 말해. 위훈 삭제 사건이라 그러지. 공식 면단에서 훈구파 대신에 4분의 3을 제외시키는 위훈 삭제 사건. 또 그렇지. 현량과 과거제라고 하는 이 시험 제도는 지방에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에는 역부족이래. 그래서 지방관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는 현량과 실시. 또 소격서라고 도교 신을 모시는 도교 행사하는 관청인데, 우리나라는 공자 주의의 나라로 뭐더러 도교 신들을 받들어 보시기 위해서 예산 낭비를 하십니까? 해서 소격서가 폐지되게 됐고, 지방 약속인 향약을 처음으로 보급한 게 1517년 조광조의 업적이었죠. 뭐 요거 물어보겠죠. 아니면은 이것도까지 물어볼 수 있어. 위훈 삭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영의정 남군이 나뭇잎에다가 주초이왕 써서 이 경기 지역 살인을 숙청당한 김효사화 사건의 주인공이다라고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 문제 유형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나오면 무조건 킬러예요. 교과서에 있거든요. 아주 구석탱이에.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에 이제 딱 펼쳐보면은 여기 있어. 위에. 위에. 화이팅. 자, 17번. 이거 나와도 킬러야. 내가 봤을 때. 예림서원. 예림서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유형 나 또 뽑아내볼게. 서원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지 내가? 서원은 애당초에 선현에 대해서 뭘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이 출발한다라는 거야. 선현은 뭐야? 내가 학문적으로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까지 해? 지방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능까지 담당을 하는 건데, 자, 이 사료 나오잖아. 일단은 예림 서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서원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단답형이나 뭐 객관식으로. 자,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한 역사를 또 뽑아내서 물어볼 수가 있겠지. 최초의 서원이 어디야? 그렇지. 백운동 서원. 이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야? 백운동 서원. 나 잠깐만. 이것 좀 조절할게. 이쪽으로. 오케이. 자,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냐면은 경상북도 영주라고 하는 곳이야. 경북 영주. 여기를 조선시대에는 풍기 지역이라 불렀어. 그래서 이 풍기 영주 지역의 군수로 발령받은 주세붕 씨가 이 영주가 성리학을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안양 선생님의 고향이네,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이쪽 관리로서 발령을 받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존경하는 성리학의 선구자인 안양을 모시는 제사장 하나가 없네. 그래서 영주에 이 주세붕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백운동 서원이었죠. 뭐가? 맞아요. 그래서 명종 때 있잖아. 태계 이황 선생님이 조선 조정이 지방교육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림 선비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두어 지방교육에 힘쓰고 있으니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 그래서 최초의 서원이 이 백운동 서원에 명종이 뭘 내려줘? 이름을 새롭게 내려주게 되니 그 이름이 뭐야? 소수 서원이죠. 그럼 이름을 내려줬다는 거는 현판 액자를 내려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무슨 서원이 돼? 사액, 액자를 하사받은 서원이 되게 되지. 이렇게 해서 액자를 하사받았다, 국가가 공인한 서원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즉시 노비도 무료로 제공되고 장학금도 많이 주게 되죠, 국가가.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유형 간다. 자, 이 예림소원이 이 예림서원에서 모시는 선현이 누구야? 종직이지, 김종직. 그럼 김종직의 업적을 물어보겠네. 자, 교과서상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제가 인스타에 올린 글 봤어요? 아, 그래요? 의미가 없네요. 밴드에도 올렸는데. 밴드에서 올린 거 봐. 뭐라고 했냐면 그 교사용 교과서가 있어. 근데 애들이 자꾸 나 지금 어제까지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그게 달아서 어제 내가 화내는 거 봤잖아. 어? 아니 좀 짜증났지. 왜 그러면 고1 애들이 막 지들이 개념을 골라. 아니 현빈이는 안 그랬지. 현빈은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 들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확 와.
아니 교과서에 맞아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해줬고 교과서에 이거 내용 없는데 그냥 키워드만 암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딱 교과서에 있는 키워드만 암기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뭘 찍어서 올렸게? 교사용 미래인 교과서 PDF 파일을 올렸어. 근데 거기에 파란 글씨로 자 이거 설명하세요 이런 게 다 있어. 선생님은 그걸 보고 문제를 뽑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개념도 나온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교과서에 없는 영역도 나온다는 거야. 그런 친구들 100% 통합사의 성적도 안 나와. 내 생각은 그래. 어떤 철학가가 어떤 문장 한마디를 뱉었어. 그 문장만 쳐외우고 있다고. 이 문장 나오면 이 철학가 이렇게. 이 철학가가 왜 그 문장을 뱉었는지 인과 과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친구들이. 그냥 말 졸라 지각이 하더라 그냥. 그냥 당신들의 공부 분량은 제가 정해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해도 돼 하면 안 해도 되고 이건 해야 돼 하면 하면 돼 그냥. 변수를 없게 이렇게 시험장 가야지. 그러니까 변수 다만으로 놓고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보려고 하고 있어. 자, 김종직이지. 자, 김종직이 무슨 글 쓰지? 그렇지. 초나라 의제를 조문한다 그래서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남겼잖아. 이게 교과서 PDF 파일에 있어요, 실제로. 자, 아무튼 이 조의제문을 무슨 사건으로 엮어? 계유정난 사건으로 훈구파 대신들 이국동과 유자광이 엮었잖아. 이렇게 해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때문에 영남살인이 숙청당하니 이 사건을 뭐라 그러지? 무사화 사건이라 그러지. 1498년 연산고 때. 그래서 요거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서 모시는 서녀는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써서 무호사화의 명분을 제공했던 선비였어. 이렇게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18번 갈게요. 내가 요거 18번 틀리면 방금 얘기한 게 그 17번이군요. 예. 그 18번 틀리면은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하라 그래요, 내가. 자, 볼게. 수군을 거느리고 진도 벽파정 아래 주둔하고 있다가 명량으로 들어가서 울들목. 이건 딱 봐도 무슨 해죠? 그래, 진도 앞바다에서 이뤄진 이순신의 명량해전 아니야. 어떤 전쟁에 관련된 거야? 임진왜란 전쟁이지. 그럼 임진왜란의 배경, 명분, 결과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가볼까? 이 명량해전 사료 딱 주고 지도 문제가 나와. 그리고 이 명량해전이 전개된 지역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 전라도 찍으면 되는 거야. 전라남도 진도 울두목 앞바다니까. 자, 넘어갈게요. 19번. 주화론하고 척화론의 대립. 이거는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사료인 것 같아. 자,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하여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자, 얘들아, 종묘하고 사직에 제사를 못 지는데. 자, 종묘 뭐 하는 곳이지? 왕과 왕비를 보시는 제사장이지. 사직단은 뭐 하는 곳이야? 토지하고 공물신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지. 종묘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왕실이 무너진다는 소리죠.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최명길의 주장이야. 자, 그러면 딱 봐도 19번은 지금 어떤 산성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야? 남한산성이네. 남한산성에서 신하들끼리 이런 논쟁을 한다? 어떤 전쟁? 병자호란 전쟁에 관련된 사료겠네. 그럼 병자호란 결과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보통 원인보다는 결과를 물어봐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질 않아. 너무 쉬우니까. 군신관계 거절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무조건. 자, 아무튼 볼게 계속. 자, 아래 거 볼게요. 중국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우랑캐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제조지연 외치고 있네요. 이건 주전론이죠. 그죠? 자, 어쨌든 병자호란 결과 물어봐야지. 1637년 어디에서 굴욕당하죠? 인조가 삼전도에 굴욕당하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전도가 어디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상 자, 이 사건의 기점으로 명과 국교가 어떻게 돼? 단절. 그렇지. 그리고 새롭게 사대하는 국가로 어떤 나라가 이제 생기죠? 청나라. 청나라를 이제 사대하게 됐어요. 자, 그럼 청을 임금 국가로 모셨으니 청에게 조공사절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절이 이때부터 파견되기 시작해? 연행사가 파견되기 시작했다. 왜 청에게 조공하러 가는 사절을 연행사라 부른다 그랬어? 청나라 수도가 어디니까? 연경, 베이징. 그래서 연경의 조공 목적으로 행차하는 사절 연행사라 이렇게 부르죠. 그럼 명나라에 보내는 사절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조공사절? 조공하러 간다. 누구에게? 그렇지. 명나라 황제 천자에게. 그래서 천자에게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절 조천사. 그럼 이때 조천사 파견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굿. 그래서 조천사가 이제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의 수도에 파견되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무슨 이론이 대두돼? 청나라 조적, 북벌론. 청나라의 선진 문화를 가져오자 박지원, 박제가의
북학론. 그래. 그래서 병자호란 결과 요 이론이 서로 대립됐지. 그지? 뭐가? 주전파는 싸우다 되죠. 주도하자 뭐를? 전쟁을. 주화파는 주도하자 뭐를? 화친을. 그렇지. 근데 이제 주전론은 척화론이라고 해도 되죠. 화친을 배척하는 거니까. 자, 20번 갈게요. 정치 운영체제 변화.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했는데 밑줄 쫙 임시로 뭘 설치했어? 비변사. 그럼 여 문장 밑줄 쫙 긋고 이 사건은 뭐야? 삼포회란이지. 그렇지. 삼포회란 때 임시 군사회의로 설치됐지. 내가 이거 비변사 역사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앞글자 따서. 그렇지. 사머림 중명선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 그랬어. 자, 정리하자. 자, 그럼 이 3은 뭐야? 삼포회란 임금 중종 여태 뭘로써 설치됐어? 임시 군사회의기구로서 설치됐지. 삼포회란 진압되고 나서 왜구들 수만 명이 삼포회란 보복자 강진에 쳐들어와. 전라도 을묘해병 어떤 왕? 명종 때 항상 있는 상설 군사회의기구. 그 다음에 임진전쟁 때 선조 집권기 때 무슨 기구로? 최고 회의기구가 되게 되지. 원래 여기는 군사회의만 담당했는데 무슨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행정기능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게 비변사에 관련된 역사죠. 삼포회란이 대마도 상인들이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무역하고 있었는데 조선 조정이 계속 식량을 제공해주고 있었잖아. 근데 언제까지 식량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난 대마도 상인들이 삼포에서 반란 일으킨 게 삼포회란이죠. 그건 전에 있었던 개해약조예요. 삼포회란 전에. 근데 개해약조 체결하고 나서 더 무역을 통제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게 삼포회란.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지금 빨간색 친 그 부분 있지? 그럼 그 부분은 어떤 전쟁 이유야? 임진전쟁 이유. 구분 잘하세요. 밑줄 그어놓고 기응, 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비변사를 설치했는 데는 삼포회란.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싹 다 한대. 여기에서. 그럼 임진왜란이죠. 자, 그리고 이거 책 이름 외우세요. 비변사 등록. 너네는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워야 돼. 그럼 비변사 등록이 뭡니까? 자, 이 비변사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뭘 다 한다고? 군사회의도 하고 행정회의도 한다고. 그럼 회의록을 남겨야겠지. 그 회의록이 비변사 등록이야. 그래서 이거 단답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22번 갈게요. 이거 나와도 킬러예요. 22번 나오면 킬러야. 자, 볼게. 임금께서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으셨다. 유성룡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5구년 중에 가장 일찍 만들어진 훈련도감에 관련된 사료야. 임진왜란 휴전기 때 만들어져. 1593년에.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사료가 나오면 조선 후기에 중앙군인 오군영에 관련된 사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이 오군영은 선조 때 무슨 군부대가 먼저 창설돼? 휴전기 때 훈련 도감이 이렇게 해서 창설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조 때 세계 군부대가 만들어지게 되지. 그 군부대 이름은 어영청, 그 다음에 수어청,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숙종 때까지 해서 오군영 완성되지. 금이영, 그렇지. 이렇게 해서 총 5군부대가 오군영인데 그 중에 먼저 만들어진 훈련도감하고 관련 있는 사료죠. 이거는. 23번 할게요. 탕평정치. 천천히 할게. 저거. 아니 근데 밑에 있는데? 적혀 있는데? 너네들이 안 적고 그냥 듣기만 할까봐 혹시 몰라서 내가 옆에다가 아래다가 다 적어놨어. 노란색 박스에. 어. 회의한 내용들을 받아 적어야지. 무조건 나란 일은 문서화해야 되니까. 그게 비변사 등록이야. 전체적인 거지. 회의록이야, 회의록. 비변사 등록은 회의록이야. 자, 탕평정체 가겠습니다. 23번. 자, 탕평무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거든. 영조 아니면 줄룸탕편을 전개했던 정조야. 둘 다 탕평책을 했지. 그지? 근데 제대로 된 탕평은 정조의 탕평책이었죠. 일단은 우리 영조 씨 관련된 사료예요. 알겠지? 23번은. 자, 그럼 영조의 또 다른 업적 같은 거 물어볼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나열하자. 자, 내가 잡아줄게. 영조가 조선 후기 임금들이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 붕당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 완화하는 거. 자, 업적 3개 나열. 탕평채. 그리고 또 아니 근데 탕평채가 안에 탕평비 건립하고 탕평파 설립이 있으니까 그건 캔슬. 또
2조 전랑의 권한을 어떻게 약화시켜서 3사 관리 임명 동의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지. 그냥 이제 허수아비 직접 만들어버리잖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방 붕당 정치의 핵심 기구인 머리역파에 서원을 700여 개를 부셔버렸죠. 이게 붕당 정치 완화 정책 3개라 그랬어.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 법전 만든다. 법전 이름 속대전. 그렇지. 대전 통편이래. 쏘리. 경국대전을 수정보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조 때 어떤 천을 보수공사하지? 그렇지. 굿. 청계천 보수공사. 맞아요. 준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을 보수공사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균역법을 통해서 군포의 부담을 줄여준다. 병역세. 1년에 병역세. 조선 백성들은 1년에 몇 필? 9필 냈는데 한 필로 줄여주지. 그렇지.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한 필로 좀 줄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 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굶며 죽인 게 영조 업적입니다. 24번 갈게요. 그 준천이라는 말에다가 별표 칠래? 그냥 이제 뭐 천 보수공사 하고 있으면 영조밖에 없어. 니네들 교과서상 알겠지? 준천은 이제 천을 보수공사한다는 뜻이죠. 볼게요. 사료는 읽어야지. 영조 36년 오간수문에서 준천공사를 관찰하였다. 이때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서 신하들이 만류했으나 영조가 닥치고 그냥 진행하래요. 자, 어전 준천 제명첩 외워. 어전 준천 제명첩. 청계천의 준천을 기념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25번 갈게요. 25번. 25번. 자, 세도정책 폐단과 농민봉기 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도 나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백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요. 뭐 지금 현재 정치인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대한민국 세도 정치네. 자, 오로지 각 고을에서 그러네, 씨발. 자, 보내고도 뇌물에 많고 적은가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자, 관리들이 뇌물만을 탐하고 있다네. 19세기 세도 정치지. 그럼 여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냥 쭉 정리해볼까? 자, 순조 때 세도가. 안동김가. 그렇지, 안동김 씨 가문. 근데 이제 헌종 때 외가 가문이 바뀌지. 어떤 가문으로? 풍양조가로 조만영을 위시로 한 풍양조 씨. 그 다음에 철종 때 다시 외가 가문이 그렇지 김장은 대감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그리고 요 당시는 이들이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지? 조선 후기 최고의 기구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특징 갖고 있고 어떤 시험 제도를 문란하게 바꿔? 과거제를 문란하게 바꿔서 이윤을 얻었으며 관직을 파내.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매관매직. 어떤 문서를 매개로? 이름이 안 써져 있어. 공명첩. 뭐라고 하는 거야, 씨. 공음전이 왜 나와? 공명첩. 그래, 공명첩. 그러니까 돈준 새끼 이름 써주겠다는 소리죠. 막 섞이지. 다 줘야 돼. 마늘 다듯이 다 줘야 돼. 역사는 그 마늘하고 똑같아서 음식할 때 생마늘 집어넣는 음식이 있나? 야, 있긴 하겠다. 장아찌. 근데 장아찌 담그는 거 아니잖아. 마늘을 다져서 넣어야 돼. 다져서. 자,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명처 문서를 매개로 관직을 산 애들이 지방 수령이 되게 됐고요. 얘네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삼정의 문란. 이게 이제 세 가지 세금제도 문란하게 바꿔서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세금 졸라 뜨는 걸 말하는 거지. 자, 26번 갈게요. 자, 빌려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억지로 시행하면 불편한 것이다. 빌리는 거네? 그러니까 황국의 문란이지. 삼정의 문란 중에. 그지? 황국이 국시 대출해주는 거니까. 아무튼 뭐 아래 적혀져 있는 거 그거 다 외우시고요. 27번 가겠습니다. 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 위세를 내외에 떨쳤다. 대원위 분부, 대원군의 지시라는 뜻이야. 대원위는 흥선대원군을 말해. 그럼 이 사료 나오면 딱 봐도 뭘 물어보겠냐? 나열, 안동김과 세력 중심지, 비변사를, 혁파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어떤 행정기구가 부활돼? 의정부. 이곳에서만 이제 나란 일을 하게 되고 또 군사회의 기구. 삼군부가 부활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나란 일들은 의정부에서만, 군사일은 삼군부에서만 관장하게 되지. 안동 김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른 인재 등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요때 당파가 네 당파 있어. 말해봐. 북인, 남인, 서인이 뭐로 쪼개지지?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져. 이게 북남노소죠. 그래서 북인, 남인, 노론, 소론 당파 가림없이 싹 다 등용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사람을 뭐라 그래? 외가가 아니라 종친.
그래서 전주희가 자기 집안 사람, 즉 자기 친가 사람들을 관직에 임용해서 외가 가문이 안동긴가를 견제하고자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서원을 부셔. 몇 개소 남기고? 47개소 남기고 부신다. 이거 숫자 중요하다. 그래. 요 양반이 700여 개 부시잖아. 1000여 개 있는데. 그러니까 300여 개 남은 거에서 47개 남기고 다 부셔버린 거야. 자, 그리고 요 양반이 만든 속대전을 수정 보완한 게 정조 때 만든 대전 통편. 그걸 수정 보완한 게 대원군이 만든 대전 회통이죠. 대전 회통. 그래서 흥선 대원이니까 휘 이렇게 연결 지으면 안 틀린다 그랬었지. 자, 그 다음에 6조의 행정 집행 사례를 엮은 육전 조례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 개혁. 말해봐. 전쟁에 관련된 개혁 어떻게? 양반 지주들이 어딘가에 땅을 숨겨놔. 이거를 은결이라 그러는데, 이 은결을 찾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관리들을 파견 무슨 사업을 진행? 양전 사업을 진행해서 땅 주인이 누군지 명백하게 밝히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군정에 관련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기준을 바꾸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것에서 집 한 채당 한 필씩 내라. 그래서 집 한 채당 집포자 군포 한 필씩 호포제죠. 호포제. 자, 그 다음에 환곡에 관련된 문란은 민간인들한테 곡식을 투자받은 곡식을 빈민에게 대출해주고 이자가 발생하면 투자한 농민한테 되돌려주는, 그렇지, 관민 합작 대출 사업 사창제. 맞아요. 관청 이름이에요. 사창. 그래서 사창제고. 자,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리고 어떤 궁궐을 다시 중건해?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네. 그래서 경복궁 중건 사업하려고 상평통배 100배 해달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당백전을 발행해서 인플레이션 문제 터진 거고, 양반들한테 징수하는 강제 징수금 원납전을 징수하고, 성문 지나갈 때마다 일량입니다. 통해서 걷는 성문세도 징수하게 됐고, 토지 한 결당 부가세금을 걷는 결두세도 징수를 하게 됐고, 양반에 뭘 벌목해? 묘지림을 벌목했다까지 해서 대원군 업적 끝. 아유, 넘어가. 2단원. 학교에서 2-1까지. 뭐가? 그래서 1단원은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대충 써놓은 거고, 교수님들이. 2단원은 새로운 내용이니까 2단원부터 이제 다 디테일해. 끝날 때까지. 아니 근데 지금 내가 강의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료가 뭔지 연결만 지어주면 돼 우리가. 알겠지? 근데 아까 내가 본 뭐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사랑하였고 막 이런 게 킬러 사료로 항상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료 갖다가 어떻게 조광존지를 유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뭐를 공부하라 그랬어? 교과서 사료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료 공부는 중요하다. 100%뭐 변별은 그런 거에서 나오겠죠. 잠깐 이쪽 좀 지우고 할게. 왜 너무 많아? 그 대신 너네들 숙제도 안 했고 문제도 안 풀었잖아. 한국사. 그리고 시원이 요 강의 보고 있는 그 미래 교과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숙제 없었고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겠지. 그게 개념량이지. 근데 애들이 개념량이 많다고 거르고 있으니 내가 이제 화병이 생기지. 아니 근데 걸러도 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목표 등급을 낮추면 돼. 3등급 맞는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안 해도 돼. 근데 1등급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면은 안 되지. 당연한 얘기를 매번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아무튼 계속 할게. 이쪽으로 카메라를 틀어야 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됐다. 자, 다시 2단원 갈게요. 2단원. 자, 고려의 국제관계와 대외교류. 소선영 서희 나오네. 그지? 그러면은 소선영 서희 나오면은 이거 뭐야? 고려와 거란의 전쟁사를 얘기하는 거지. 거란족하고 우리는 세 차례 전쟁을 치렀었어요. 그죠? 자, 1차 전쟁 993년 성종 때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때 요 나라 황제가요. 뭘 이제 배경 삼아서 쳐들어와. 고려 외교 정책인 신송배가
자 고려는 거란을 혐오하지. 그래서 혐오하는 거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광종 때 송나라하고 국교를 체결해. 그래서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왜 국경 맞닿고 있는 우리 거란 황제하고는 통교를 안 해? 그래서 누가 쳐들어온 거야? 소선영이가 쳐들어오게 된 거고, 여태 귀주 지역에서 외교 담판하신 분이 누구야? 문신관료 서희. 그래서 이 서희가 외교 담판 잘해서 말빨로 어떤 땅 얻고 오죠? 강동 육주 땅을 얻고 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왕 한 거 해당 개념 다 정리하자고. 자 2차 전쟁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죠. 고려 현종 때. 이때 요나라 황제가 성종이었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와. 그럼 이 강조는 서경 도수검사 직책으로서 평양에 군사권을 갖고 있는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와서 개경을 함락하더니 목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누구를 즉위시켜? 지금 황제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이 강조의 정변 사건이었다. 내가 양규 장군이 국경에 있는 어떤 군사기지에서 요나라의 군부대를 크게 북질렀다 그랬어. 무슨 전투? 흥화진 전투 사건이 대표적이고, 이때 강감찬의 말을 들어 개경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어디까지 이전해? 나주까지 이전하면서 계속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니 요나라 황제가 전쟁이 장기전으로 끌려가는 걸 부담을 느껴 친조를 요구하고 친조로 승낙하게 되지. 그래서 자기 수도에 대가리 박으러 오는 줄 알고 군대를 물리게 되었고, 요나라는 근데 친조를 8년 동안 안 오네. 그래서 친조 거부를 구실 삼아 소비압에 10만 대군을 보냈는데 여태 무슨 대첩을 통해서 격파? 강간찬의 귀주 대첩. 이렇게 해서 화친 체결해서 우리는 고려-거란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거란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까지 무슨 장성을 축조해?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다까지. 자 그리고 이 거란하고 싸우면서 부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 초조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 끝. 자 아래 거 가겠습니다. 자 2번.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 낙타 50마리를 선물하였다. 낙타는 만부교 아래 메어드니 모두 굶어 죽었다. 이거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거 2단원 2번 사료 갖다 뽑아낼 수 있는 거. 이거 어떤 왕 때 있었던 일이야?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일이죠. 만부교 사건. 그죠? 만부교 사건. 그래도 니네 둘은 그 말 안 하고 착실히 공부해줘서 좋아요. 애들 1단원 공부하면서 선생님 뭐 만부교 사건만 선생님 교재에는 있는데 교과서에는 없던데요. 있잖아. 뒤에 사료에. 그지? 공부하면 돼 이렇게. 자 아무튼 거란 왕제가 보낸 낙타 50마리를 죽였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정책이야? 배거 정책이지. 그지? 거란을 혐오하니까. 건룡 3년 962년에 송나라 태조가 등극하여 만국을 다 차지하자 광종이 사신을 보내서 조회했대. 자 그러면 아래 거는 뭐야? 광종 때 962년에 송나라 황제하고 동맹을 체결한 친송 정책이죠. 그러니까 고려는 무슨 외교 정책 갖고 있었다? 친송배고. 이 소리 아니야. 자 3번 가겠습니다. 4대 교린. 그냥 여기서 이제 사료 읽는 거 끝내야 돼. 자 화인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조선은 어떤 외교 방책을 만들어? 4대 교린 친명 배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4대 교린 외교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화인원적 세계관이 뭐야? 자 그렇지. 중화민족 즉 중국과 대중국 중국과 소중국인 조선민족 말고 나머지는 싹 다 뭐야? 오랑캐 오랑캐 새끼들. 그러니까 이 대중국은 우리가 뭐 해야 될 대상이야? 사대해야 될 대상이고, 교린 여진과 일본은 뭐 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4번 사료 가겠습니다. 각국에서 공물을 바치러 오는데 오직 조선만이 예를 지켜서 사신을 왕래하고 사신이 왕래함에 공문서로 서로 소통이 가능하므로 감압.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압이 뭐냐면 명나라 황제한테 조공 목적으로 어떤 사절이 가지? 조천사가 가지. 자 명황제한테 조공무역하려면 감압문서라고 하는 무역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명나라 황제하고 조공무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역증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압에다가 별표 치고 외워. 특히 너네 전라고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다 빈칸 뚫어놓는 문제 갖다 변별력을 많이 냈어 역사적으로. 5번 가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국서 받아왔다. 야 여기서 원래 사료 해석이 끝나야 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왔으면 임진왜란 전이야 후야? 후네.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게 일본의 신정권 에도막부라고 하는 무사정권이었지. 자 에도막부와 조선정부의 교류사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에도막부의 1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조정과 친하게 지내고 싶대. 그래서 선조가 조건으로 내건 게 뭐야? 7년 동안 너네들이 납치해간 우리 조선 사람들 다시 어떻게 해달래? 본국으로 송환시켜달래. 그래서 어떤 사절이 가야지? 에도막부의 화친에 회답할 겸 세환이 뭐야? 포로를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1607년부터 회답 겸 세환사가 교류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국교 재개 목적으로 사절 어떤 사절이가? 통신사가 가게 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땅에서 원래 무역을 하고 있었던 대마도 지역 상인들이 다시 무역을 하고 싶대. 그래서 기유약조 조약을 통해서 광해군 때 부산포에 한한 대마도 상인 제한 무역을 허용해주게 되는데 부산포 전체 지역이 아니라 무역이 허용된 외관 지역에 한한 외관 무역이 이때부터 실시가 되게 된 거죠. 아래 거 볼게요. 이거 용어 그대로 외워. 니네 단답형 있으니까. 통신사 등록. 통신사 행차에 대한 기록이에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고 2017년에 마상 제도권이라고 있는데 자 이게 말맞자 윗상자 제주제자야. 말 위에서 뭐 하는 거야? 기에 고개를 부리는 서커스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제 마상제라고 부르는데 통신사하고 같이 갔다네. 그럼 이 통신사의 기능에 관련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 통신사는 에도막부에 파견하는 건 알지? 국교 사절로 뭘 교환해? 서계문서를 교환하는 사절이다. 서계문서는 뭐야? 왕끼리 주고받는 공식적인 외교문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학문교류도 동시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교류도 있게 되잖아. 근데 그 문화교류 중에 대표적인 거 지금 너네 교과서 사료에는 뭘로 들어? 말 위에서 생쇼하는 기술 마상제꾼이 가기도 했다. 그래서 말 위에서 생쇼하는 방법을 일본 애들한테 알려주기도 했다라는 거 갖다가 이제 잡아놓은 거죠. 의원 성목량 필행서 이것도 잘 알아라. 자, 일본인 의원과 통신사 일행 성목량이 쓴 칠원시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인데 의원과 성목량이라고 하는 인물 나오면 어떤 사절을 물어보는 거야? 통신사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 이런 거 갖다 변비록 많이 내니까 이런 거 잘 봐. 1등급 맞아야지. 그지? 그래야 의대 가지. 자, 6번 가겠습니다. 삼국 고구려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 여기다 밑줄 쫙. 이게 뭐냐면 무슨 사상? 천손사상이지. 천자는 중국 황제. 천손사상. 자 이렇게 해서 왕조의 정통성과 신성성 부여하는 거고 독자적인 천황을 갖고 있다 그러네. 백자 신라랑. 자 충주고구려비 볼게요. 신라왕을 뭐라고 표현해? 신라왕을 마리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리간을 낮춰서 뭐라 그래? 매금이라고 표현하고 신라를 뭐라고 비하하면서 표현한다고? 고구려 사람들은 동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 새끼들. 자 그러니까 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 3개 정도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랬지. 첫째 충주 지역 우리나라 남단 충주 지역에 고구려 비석이 있네. 무슨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렇지. 남진 정책이 추진되었다. 두 번째는 이게 고구려 비석인지 어떻게 알아? 고구려에 뭐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관료 등급 명칭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사자, 조위, 태사자, 고추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라하고의 무슨 관계? 외교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신라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표현했던 거 봤을 때 장수왕 때 고구려는 신라를 아랫국가로 봤다라는 거죠. 금제살이 봉영기 거기에서도 백제 무학이 스스로를 뭐라고 자칭해? 황제, 폐하, 신하들이 폐하 이렇게 썼대. 자 7번 그러면 엄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는 황제 국가였다는 거죠. 7번 갈게요. 자, 이 7번에다가 뭐에다가 별표 치냐면 해동천자에다가 별표 쳐. 해동천자라고 하는 표현.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해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자, 이 해동이 뭐냐면 중국을 기점으로 바다 동쪽에 있는 게 어디야? 우리나라야. 해동은 무조건 어디야? 우리나라 한반도를 칭해. 그럼 한반도에 뭐가 있다? 천자는 무슨 말이지? 황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 뭐가 있어? 황제가 있다. 그러니까 해동천자는 한반도의 황제를 말해. 그럼 고려사 기록이잖아. 고려도 스스로를 뭐라고 자칭했다. 군주가 황제, 엄연한 황제 국가였다. 풍입성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 국악을 천자라고 했대. 황제라고 칭했다는 거지.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열의 자상 황제 만세원 이렇게 적혀 있어. 오케이. 황제 국가였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료입니다. 8번. 그 전라고등학교는 이 지도 문제가 항상 매년 출제돼요. 매년 출제돼. 그러니까 별표 좀 칠래? 아래 거부터 볼게. 혼일 강리역대 국도지도. 자 일단 혼일 강리역대 국도지도는 중화주의 사고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일단 얘네들이 화이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중심되는 국가는 어떤 나라야? 중국 명나라인 거야. 그래서 1402년에 세계 지도를 그릴 때 그 그림 보자. 혼일 강리역대 국도지도. 그림이 중국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한반도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여기는 대중국이요 여기는 소중국이다라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지도인 거야. 원래 세계지도 이렇게 돼 있는지 알았대. 근데 1602년에 마테오리치가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17세기 이후에 연행사 일원으로 청나라 수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세계지도를 갖고 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세계지도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탈피가 되게 되는 계기가 고려만국전도 수용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저거 지도 주고 저 이름 쓰라 그래. 아니면 객관식 못 뽑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혼일 강리역대 국도지도도 잘 알아놔. 이거 태종 이방원 때 만든 거야.
됐지? 여기까지 해서 외교사까지 사료해설 끝.